한국은 일본을 따라오기엔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언제까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우길 거야? 자네도 일본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일본으로 유학 온 거 아닌가? 일본의 유명한 명문대학교의 한 강의실. 일본인 교수의 강의 중 유일한 한국인 유학생이 일어나 한마디 하는데요. 그 순간 강의실에는 정막이 흘렀고 일본인 교수와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 모두 경악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오게 된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의 명문대학으로 유학 오게 된 첫날의 설렘과 기대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일본 특유의 감성과 전통적인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일본 사람들의 정중하고 따뜻한 환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학교 강의 시간 중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일은 저를 너무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날은 아침 일찍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다양한 감정이 뒤섞인 채로 말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나눈 가벼운 대화 속에서도 그들은 한국의 정치를 불안정하다고 비웃으며 한국 대중문화는 너무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 같다며 조롱했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 음식은 너무 매워서 맛도 안 느껴지고 금방 질리는 것 같아라고 큰 소리로 말했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의 역사는 과장과 허위 주장으로 가득 차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복도에는 경멸의 기운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한국에 관한 진부한 고정관념을 반복하며 한국의 문화적 성과를 깎아내고 한국의 역사적 기록에 의심과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 했으나 저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편견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오전이 끝나갈 무렵 몇몇 학생들이 영토 문제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독도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어조로 몇몇 학생들은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는 일본에 속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더욱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순간 뿌리 깊은 편견이 민감한 역사적 분쟁과 충돌했고 곧 더 심각한 논쟁으로 번져갔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잔잔한 긴장감과 함께 다양한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역사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교수님은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태도로 강단에 섰습니다. 교수님은 오랜 연구 경험과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독도 문제에 대해 설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독도는 분명히 일본의 지배 하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발언 하나하나에는 오랜 시간 쌓인 연구의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에 몇몇 일본인 학생들은 교수님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고 분위기는 점점 무게감을 더해갔습니다. 그러나 강의실 한켠에서 조용히 손을 든 한 한국인 학생, 민호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차분한 목소리로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반대 이상의 열정과 신념이 담겨 있었고 곧이어 이어진 그의 발언은 강의실 안의 공기를 한층 더 진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 기록은 교수님이 설명한 것과는 조금 다른 사실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문서들은 일관되게 독도를 우리 영토의 일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고서와 현대 문헌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왔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고문서와 옛 지도들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역사적 경계선 밖에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기록입니다. 일본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근거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의실 안에 학생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17세기 중반 일본 어민들이 근처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허가를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실이 당시 일본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1952년에 독도가 미 공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지정되었을 때 한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여 독도가 그 훈련 구역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한 사건은 독도가 역사적, 현대적 차원 모두에서 한국의 필수적인 영토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민호의 논증이 이어질수록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차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교수님의 말에 확신을 보이던 몇몇 일본인 학생들의 표정은 혼란과 당혹감으로 바뀌었고 마치 새로운 증거 앞에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 역시 민호가 제시한 논리의 강력한 증거 앞에 잠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마치 역사적 사실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 현장을 연상케 하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독도 분쟁이 단순한 의견 대립을 넘어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증거와 현대 정치의 얽힘 속에서 이어지게 된 논쟁임을 느꼈습니다. 각각의 발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념과 역사의 진실에 대한 집념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 강의실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역사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민호의 논쟁은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의 진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오후 중반이 되자 학과에서 주최한 후속 토론은 이미 한창이었고 강의실은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의견 교환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자료와 의견을 바탕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민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민호가 다시 한번 앞에 서서 교수님뿐만 아니라 회의적인 일본 학생들까지도 설득하고자 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민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이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독도가 수세기 동안 한국 영토로 인정되어 왔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며 학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의 발표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역사적 기록과 문헌, 스캔된 고문서를 차례로 제시하며 근거를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민호가 화면을 가리킬 때마다 그 자료들은 차분하면서도 확실한 증거로 강의실의 공기를 채웠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연구와 분석에서 우러나온 자부심과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교수님께서 몇 마디 끼어들려 하셨으나 민호의 날카롭고 논리적인 설명 앞에서 교수님의 발언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교수님의 해석은 이 역사적 문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라며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고 교수님이 놓치고 있던 중요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설명은 단순히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스캔된 자료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논리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한 일본 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라고 중얼거렸고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교수님의 견해에 확신을 보이던 학생들은 하나둘씩 민호의 자료와 증거에 귀 기울이며 자신들이 원래 알고 있던 역사적 기록과 신념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스며들었고 토론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민호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전달하며 교수님의 반론을 논리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님의 얼굴은 점점 당황과 혼란의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마치 자신의 주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어색한 눈치를 주고받으며 이번 토론이 단순한 논쟁을 넘어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평가의 시간임을 실감했습니다. 민호의 명료한 증거와 논리적인 설명은 당시 교수님과 몇몇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으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민호의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히 주장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의 독도 문제 논의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독도 문제에 관한 열띤 토론 이후 강의실 분위기가 서서히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소수의 학생들이 캠퍼스 라운지에 모여 아침에 있었던 사건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점차 역사적 분쟁에서 벗어나 한국 문화의 넓은 측면으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간식과 음료를 곁들인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을 때 한 일본인 학생 유키가 머뭇거리며 이런 역사적 논쟁 말고 한국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조금 전 강의 시간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 현장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해줬습니다. 민호는 한국은 영토 분쟁만 있는 것이 아니야.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봐.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큰 트렌드가 되었어. 단순히 스릴 넘치는 시리즈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사회적 이슈들을 반영하고 있거든. 민호는 다정하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 히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지난달 기생충을 봤어. 그 영화의 스토리텔링과 사회적 불평등을 묘사하는 방식에 조금 감탄했어. 어두운 유머, 서스펜스, 그리고 사회 비판이 이렇게 잘 어우러진 영화는 드문 것 같아. 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화는 곧 음악과 음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키라라는 학생은 나는 BTS를 한동안 따라다녔어. 그들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중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애와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거든. 그들의 영향력은 곳곳에 퍼져 있고 한국 대중문화를 전 세계 무대에 올려놓은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 음식을 꼭 먹어봐.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매콤한 볶음면인 불닭볶음면부터 시작해봐.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야. 달달하면서도 매워서 인기가 정말 많아. 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 생활이 어우러진 한국 드라마를 보았던 기억을 떠올렸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 대중음악 콘서트의 강렬한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같은 영화들, BTS의 중독성 있는 비트와 감동적인 가사, 그리고 불닭볶음면 같은 요리의 독특한 맛이 학생들의 인식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회의적이었던 얼굴들이 이제 호기심과 흥분으로 빛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학생은 나는 한국 문화에 이렇게 깊이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 단순한 고정관념 이상의 것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인정했고 다른 학생은 나는 한국 영화와 음악의 창의성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게 만들었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화는 직접적이고 또 매력적이었으며 각 발언마다 개인적인 경험과 진심 어린 관심이 분위기를 더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생각 차이와 역사적 오해가 서로를 이해하고 축하하는 문화 교류의 공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국 영화, 음악, 요리 등 한국의 문화들이 선입견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 사이에 감동과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후가 끝날 무렵, 이전의 적대감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풍부한 한국 문화를 발견하려는 열정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며 진정한 이해가 편견을 이길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늦은 오후, 캠퍼스의 큰 세미나실에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한 공식 문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와 호기심 많은 동기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한 한국 문화 전문가님의 발표로 시작되었는데 전문가분께서 한국 영화의 발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분은 기생충과 같은 영화들이 국제 시상식을 수상하며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층 격차와 사회적 부조리에 관한 메시지를 전 세계적으로 알렸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영화들은 한국 사회의 고난, 창의성, 그리고 회복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라고 명확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화 발표에 이어 포럼은 음악으로 초점을 전환했습니다. K-팝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 패널리스트는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어조로 BTS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BTS는 단순한 아이돌 그룹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화대사입니다. 그들의 음악은 정신 건강, 자기 개발, 그리고 단합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 다양한 문화권의 수천만 명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TS의 공연 클립들이 상영되며 그들의 안무의 정밀함과 가사의 진솔함이 잘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대중문화의 깊이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청중들이 통계적 증거와 해외 팬들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듣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요리에 관한 주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유명한 셰프가 불닭볶음면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며 그 매콤한 맛이 조화로운 풍미를 이끌어내는 재료들로 균형을 이룬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셰프는 한국 음식은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매운맛과 단맛, 그리고 감칠맛이 어우러진 요리 예술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느낌을 줍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셰프님의 설명은 생생한 이미지, 시식을 하는 영상과 함께 사람들이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동안 이전에는 조심스러웠던 몇몇 일본인 학생들이 이러한 문화 현상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신중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예전에는 한국 문화가 피상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을 보니 제가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깊이와 창의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며 그들의 이해가 넓어지고 확장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두 학생이 조용히 나눈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기생충 같은 영화가 사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또는 BTS가 희망과 단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보니 한국에 대해 오래된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강의실 전체에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직접적이고 유익한 발표 덕분에 사실과 개인적 경험이 어우러진 환경 속에서 오래된 오해들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포럼이 마무리될 무렵 캠퍼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편견과 열띤 논쟁으로 가득 찼던 하루가 존중하는 호기심과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롭게 다가가는 관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영화, 음악, 요리를 통해 한국이 창의성, 회복력,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행사가 한때 한국을 무시했던 이들에게 진정한 이해와 감사를 심어주었다는 희망과 만족감을 안고 세미나실을 떠났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있었던 모든 대화와 사건들을 곱씹으며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침의 논쟁은 단순히 서로의 입장 차이와 오해로 인한 적대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학생이 보여준 논리적인 설명과 따뜻한 태도가 저와 다른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강의실에서 벌어진 독도 논쟁의 한가운데 한국인 유학생 민호가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근거로 한국의 영토적 정당성을 입증했던 순간, 민호의 설명은 단순히 이론적인 주장을 넘어 수백 년에 걸친 역사적 사실과 구체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순간이 계속해서 생각에 남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민호의 설명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의 시선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한 일본인 학생 유키는 민호의 말이 정말 이해하기 쉬웠고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
더 설득이 됐던 것 같아.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키뿐 아니라 다른 외국 학생들 또한 민호가 보여준 논리적 근거와 따뜻하고 배려 깊은 태도에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단순한 편견을 넘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대의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설명은 한국의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주는 창이 되었습니다. 일본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의 논리적이고 따뜻한 설명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분쟁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호기심을 공유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목격하며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는 단지 역사적 갈등을 넘어서 인간적인 소통과 배려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타지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말하는 민호 씨를 보니 너무 뿌듯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다들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해요.